이번에 이것이 진짜 특수 경매다. 이 책을 쓰면서 비로소 이 8번째 책을 쓰면서 제가 비로소 법은 A와 B 관계만 나와 있고 결국에서는 법에 나와 있지 않는 B와 C, D, E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일반 사람들의 법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이 결과를 짐작하지 못했을 때 가격이 어떤다? 떨어지고 그것을 실전 사례에 의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때 그걸 낙찰을 받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이 책을 내가 정리하면서 알게끔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인사집행법, 국세징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씩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제경제, 임의경제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다 아시죠? 그러면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알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필요는 없죠. 자, 간단합니다. 여기 강제경매, 임의경매 있는데 여기 보면은 93조 경매 신청의 취하 있습니다. 93조에 있습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 신고인과 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저 규정은 임의경매는 없고 강제경매에 있는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어떤 것이 경매로 나왔어. 경매로 나왔으면은 경매가 진행돼서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 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빚을 갚아버리면 취하되죠. 낙찰 받은 거, 입찰 받은 건 돈을 돌려주죠. 그리고 없었던 일이 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는 임의경매입니다. 근데 강제경매는 낙찰 받은 후에 빚을 갚으면은 취하를 시키려면은 뭘 받으라고?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알면 좋죠. 알면 돈도 못 보고 알고만 해서 뭐에다 써먹어 그거를. 돈 버는데 써먹을 줄 알아야지. 자, 얘기 여러분들이 이 흐려서 잘 안 보일 텐데 얘기 간단합니다. 보면 여기에 땅이 2천 몇백만 원짜리가 1,000 얼마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지분으로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청구 금액이 780만 원인데 카드 값에 의해서 든다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어떤다 같이 갖고 있는데 저 땅에 상속을 받은 제일 큰 형이 저 땅에다 집을 지어놓고 든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이 지분으로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뭐에 의해서 경매가 나왔다고? 카드 값을 안 내서 어떤다?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이거를 가격을 감정가 그대로 낙찰받으라고 그랬어요. 감정가로 낙찰받았어요. 왜?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게끔 되면 780만 원 때문에 저 부동산을 날리겠어요? 형이 대신해서 갚겠어요? 취하시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형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다? 다 경매로 날아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형이 대신해서 어떤다? 갚았습니다. 취하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건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낙찰자한테 도장 받아오십시오. 동의서. 그러니까 우리 수강자한테 낙찰 받았는데 이거 취하시키는데 동의서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그냥 찍어줘 200만 원 받고 찍어줘. 200만 원. 낙찰을 받고 돈 거 어떻게 취하시키면서 보증금 어떻게 잠시 냈다가 돌려받고 200만 원 어떡한다?
따로 챙기는 것이 저거든요.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이용해야 돼. 이용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도 알아야 되지만 그 법을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이용해서 권리분석을 어떻게 한다는 걸 알고 이 법을 언제 내가 써먹는다. 그 실전 사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저거 보면. 저런 법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옛날부터 알았어요. 지금 보세요. 뭘 또 오늘 어떻게 알아? 참.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저런 정도 법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죠. 근데 법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 법을 언제 어떻게 써먹는지를 잘 모를 뿐이야. 이해가 가시죠? 국세징수법입니다. 국세징수법. 이 국세징수법은 뭐냐면 공매로 진행되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경매는 현황조사서라는 것이 있어서 세입자가 언제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알고 전입도 얼마든지 나오는데 공매는 그런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를 들어가려면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에. 그러면 공매는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공매가 시작이 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유찰을 됐다가 경매는 채권자가 취하시키지 않으면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매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수업을 시키고 새로 시작해요. 이렇게 새로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쭉 떨어졌다가 한 달 동안 쭉 했다가 사는 사람 없어? 그럼 더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냥 어떤다? 없었던 일을 하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어떤다?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입찰을. 그러고 어떤다? 몇 달 있다가 또 낙찰받는 사람은 또 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찰받는 사람이 없죠. 없으면 전화를 걸어서 수의계약으로 하자면 수의계약으로 또 팔립니다. 그리고 이건 인터넷으로만 팔립니다. 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유찰돼서 세 번째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가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벽돌 집이 있는데 이 벽돌 집이 집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자장도 없고 어떻게 한다? 등기부등본도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기부등본은 없어도 주인은 있어 없어? 주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땅만 낙찰을 받고 서류상의 주인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옆에 있는 사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보니까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기 뭐야 그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작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니까 자기가 시골에 혼자 살기 싫으니까 집 내비로 두고 들어간다. 조카가 시내로 나와서 사는 바람에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알아서 조카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땅 주인의 내가 땅만 낙찰을 받았죠. 땅 주인으로서 법에 의해서 판사님한테 땅 주인의 권리를 어떤다? 주장을 했습니다. 내 땅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내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건물을 짓고 내 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건물을 허물고 사용할 때까지 지료를 주십시오 하고 어떤다? 판사님한테 땅 주인으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땅 주인으로서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주인으로의 권리도 있죠. 건물 주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돼서 여기다 건물에다 지었다. 이런 어떤다? 답변이 왔죠. 그러면 법은 땅 주인의 권리를 살려서 저것이 법정 지상권이 없으니까 건물 허물고 철거해달라고 내가 요구했으니까 판사님 내 얘기를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전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준다 그래요. 그렇게 들어주질 않고 이제 소송은 형성소송이 있고 이행소송이 있어요. 이행소송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갚어. 이행해. 이행소송입니다. 형성소송은 서류상의 문제가 꼬인 것을 어떤다?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입증이 필요 없어. 서류가 어떤다? 풀어달라. 즉 다시 말하면 저거는 뭐냐면 형성소송인데 부동산은 건물과 땅으로 이루어지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다? 형성관계가 꼬인 거를 풀어달라 이렇게 된 거 소송을 한 겁니다. 나는 건물을 허물고 지료를 청구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판사님이 어떤다? 제 요구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 오라 그럽니다. 땅 주인 오라 그럽니다. 그래 놓고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조정에 들어가면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문제로서 나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잠시 바깥에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판사님은 그때부터 건물 주인한테가 불리한 얘기만 다 합니다. 당신이 오늘 협상 안 하고 끝까지 버텨봐야 당신 돈으로 건물을 허물고 지료도 줄 수밖에 없고 소송 비용도 당신이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만 하면 어떤다? 땅 주인하고 합의해라. 그리고 어떤다? 건물 주인 잠깐 나가 계십시오. 땅 주인 들어오라 하십시오. 내가 들어갔죠. 내가 보니까 이것은 법정 건물이 어떤다?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물인데 만약에 당신이 오늘 고집을 펴서 건물 철거하라고 해봐야 건물 다시 짓지도 못하고 수익도 없고 그냥 맹길 뿐이다.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고집 피지 말고 웬만하면 어떤다? 건물 주인하고 뭐해라?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판사님은 건물 주인한테 불리한 얘기, 땅 주인한테 불리한 얘기 따로따로 다 해놓고 둘 다 딱 부릅니다. 다시. 자, 건물 주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땅을 사시겠습니까? 그때 건물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 저 땅 안 사겠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땅 주인 건물 사시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뭐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은 싸게 판다면은 살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건물 주인, 땅 주인이 사겠다 그러니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제가 저 건물을 짓는데 2,800만 원이 먹혔는데 한 10몇 년 썼으니까 1,000만 원만 주신다면 내가 팔겠습니다. 그 판사님이 얘기한다. 자, 건물 주인이 1,000만 원 주고 팔겠다는데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 건물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별로 없어서 100만 원에 판다면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정해 보시죠. 건물 주인이 얘기합니다. 700만 원까지 합니다. 땅 주인이 얘기합니다. 100만 원까지 더 쳐서 200만 원까지 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접근이 됐죠. 판사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저로서는 강제 조정으로 땅 주인이 건물을 300만 원에 사는 것으로서 판결을 하고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고서 어떻게 한다?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화해 공개 결정 얼마? 300만 원에 매입한다. 저 땅을 300에 건물을 샀죠. 땅을 2,600에 샀죠. 건물 300 주고 샀으면 이제 2,900 됐죠.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저것이 가격이 떨어진데 건물과 땅을 같이 만들어 놓고 공인중개사한테 다시 팔으니까 바로 5,500 주겠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어떤다? 한 달 후에 조정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그때도 안 돼,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날 또 한 번 잡습니다. 3개월까지 됐는데 정 합의가 안 되면 판사님이 얘기한다.
그렇다면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건물을 허물고 지료를 어떤다? 내라. 결국에는 땅 주인은 합의가 안 돼도 이길 수 있다 없다. 합의가 안 돼도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중요해, 돈을 버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와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합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땅만 따로 사고 건물을 따로 사서 두 개를 합쳐서 어떤다? 다시 팔겠다. 이것도 어떡한다?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민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한다? 조리에 의한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관습법이 뭐고 조리가 뭐냐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은 A와 B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한다?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민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는 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같이 말하면 법의 내용이 없는 것은 가격이 어떻게 한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일반 사람들이 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습법. 농사를 경작하기 위한 취집에 관한 관습법 사례. 이거는 어떤 사람이 농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해서 거기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다? 너 내 땅 이용해서 하지 말으라고 어떤다? 막았습니다. 왜 내 땅 이용해서 들어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다? 소송을 한 겁니다. 자, 농사를 짓는 것이 삼국시대에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조시대에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고려시대에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그러면 이조시대, 삼국시대도 농사를 지었을 때에 도라가 없이 남의 땅을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왜 내 땅을 받고 들어가냐고 농사 지러 가는 것을 막았다, 안 막았다? 이게 관습법이야. 어디에도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다?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습을 어기고 어떤 사람이 어떤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습법이 있다는 걸 안 이 사람은 판사한테 이런 거야. 제가 농사를 지러 가는 통로를 막을 수 없게끔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다? 뚫어주라고 하십시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희망의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누군 피고인이 토지에 접한 길이 이렇게 빌려 마늘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누구한과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평서 통행 등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 20일 대전지방으로부터 피고소인의 휴암리 전지주 20제곱미터에 대하여 김한에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최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년 12월 10일경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고랑을 판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높이가 약 1.4m의 넓이가 15m에 이르는 정도로 토사를 쌓음으로써 트랙터 및 비롯한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늘 업무를 방해하였다.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드리는데 저런 마고도 저렇게 관습법이 있다는 사람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남의 땅이니까 못 들어가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지금도. 자, 진짜 말하면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 법이 있다는 걸 알고 법으로 단다? 요구하는 사람에게 법이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농사하러 가 못 가. 못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얘기가 가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나와 있는 A와 B 관계는 경매가 나와도 그 관계의 설정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고, 법에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왔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